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변호사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6월 21일 날 집회를 한다니까 무섭기는 무서운가? 네. 어제 6월 11일, 이 방송은 6월 12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느닷없이 지금까지 이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네. 그 레스토랑 네. 그 전부인 네. 이상호 원장의 전부인 김수경과 레스토랑 사업 동업자 네. 신모 씨 네. 지금 그 사업에 청담동 건물이 통째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부님한테까지 돈을 네. 빌어서 사고를 쳤다. 네. 이렇게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상호 원장이 그 사업에 연대 보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연대 보증에서 빠져야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 신한은행이나 은행 부채만을 갖고 예. 이제 돈을 1,400억을 빌려주면 다 끄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20억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또 7억을 선이자를 뗐다. 예. 그래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 은행은 돈을 대출도 아닌 사적으로 내고 예. 그리고 또 이 거기와 관련된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청담동 지점장이 네. 동의해 준 것처럼 네. 통과시켰다. 네. 그래서 이제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으로 했는데 네. 사금융만 하고 사문서 위조는 이렇게 무혐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네. 신씨 변호사가 그걸 확보해서 경찰에 제보해서 서초 경찰서가 수사하다가 네. 본청에 넘겼고 네. 일부 보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냈다 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네. 허지부지 아무도 답을 안 했죠. 그렇습니다. 한참 2월 3월 네. 보도일 때는. 네. 그러다가 느닷없이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아서 했는데 VIP 고객과 은행 간에 네. 서로 간에 신뢰 바탕을 둔 우쭈고 저쭈고 하면서 네. 무혐의 처분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무마를 위해 뛰었다던 양정철과 네. 정재호 의원, 네. 뭐 신현수 변호사, 네.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죠. 네. 네. 뭐 말할 가치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네. 이 사건에 불을 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한다니까 또 이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이 같습니다. 타이밍에 열흘 그렇습니다. 전에 예. 전번에 신재민이가 감금돼 있다니까 네. 그럼 감금 안 됐으면 고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감금 여부에 대해서 따지면 될 건데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신재민을 집에 보내고 네. 며칠 뒤에 네. 신재민이 집에 갔다 네. 이렇게 말하고 네. 손혜원이 안 부른다고 하도 지랄거리니까 네. 손혜원이 왔다 갔다 네. 이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렇습니다. 지금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번에 이제 뭐 저 관련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 네, 맞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맹손이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 소환 통보를 3번인가 했더니 네. 이제 그 소환에 불응을 해서 경찰관이 이제 그 특정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으로 이제 손석희 사장을 데리고 경찰서로 쓱 몰래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도 이제 자신의 차량으로 지금 이제 손석희 사장을 데리고 경찰 나갔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건 손혜원 의원 사건 이런 이 등등의 사건들의 어떤 중요도가 그 일반 자범 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목받는 사건이고 하는데 왜 이런 조사나 소환 조사 수사들은 누구도 모르게 진행을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러니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윤규근 경정의 부인 김재미 경정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갔다고 누가 우리 사무실에 일부러 전화를 해서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시켰으니까 누가 전화해서 그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재미가 매달 며칠 날 조사 와서 그렇습니다. 조사받고 갔다라는 걸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장까지도 전번에 그 그렇습니다. 양성태 대법원장 예. 포토라인에 예. 그 검찰청이 아니라 네. 법원 앞에서 했다고 네. 지랄지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자기들 쪽에 잘못하는 사람도 포트라인에 정확하게 세워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전직 대통령, 뭐 재벌 회장, 뭐 전 대법원장,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포토라인에 서가지고서 언제 조사를 받고 언제 조사가 끝난지를 국민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데 도대체 윤국은 총리의 부인은 또 얼마나 더 중요한 사람이고 뭐 이게 국회의원에 불과한 손혜원 의원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게 검사가 부르는지 안 불렀는지를 뒤늦게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신모 씨 쪽에 척에 그 지금 재소건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가 지난 2월 3월에 언론에서 한참 보도하고 제가 문제를 한참 삼을 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넘어왔는데 경찰 어디서 넘어왔는데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아직도 조사 중이고 누구를 부른 다음에 네.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거는 양정철 등 실세가 그 논의된 부분은 그 뭐 말할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제소대에서 간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개입 부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딱 그 사문서 위조 부분을 예. 허위로 대부분까지 예. 가서 이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받았으면 이건 사법방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문서 위조한 것보다 훨씬 중한 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맥락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누구를 불러서 조사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혐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양정철 등은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양정철이 면죄부 주는 기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 기소되거나 검찰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왜 같이 엮어서 마치 면죄부를 주듯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이 문제가 되신 이제 신모 씨의 고소 대리인으로 조사를 가서 이제 서면으로 뭐 우리가 지금 사문서 위조로만 고소를 했지만 사실은 이 뒤에 뭐 양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검사의 반응은 원래는 통상적인 반응은 이거죠.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건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건 별도로 고소를 하시든지 예. 뭐 알아서 하시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당연히 뭐 불기소 결정을 하던 기소 결정을 하던 그런 부분이 언급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을 왜 뭐 검찰 관계자가 뭐 실세들의 영향력 행사가 뭐 단서도 없다 뭐도 없다는 게 이게 왜 나왔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방송을 주관하는 황모 하시는 양반이 다 이게 뒤에 실세들이 연관돼 있다고 탔다고 막 몇 달 동안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소인 신모 씨에 대해서 대답한 게 아니라 황모 하는 양반한테 대답을 한 거죠. 좀 웃깁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때 그 주장을 하면 네가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너 말 조심하라. 이제 그 말을 저한테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좀 가소롭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법을 법대로 집행하고요. 근위를 세우려고 해야지.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뭐 다른 어떤 뭐 유튜브에서요. 미국의 이 타블로이드 그 인터넷 언론 거기서 검찰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분노해서 지금 드디어 지금 우리들 병원에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보고 저한테 황 소장님이 그동안 고생해서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황은 잘 모르더라고 또 빈정거리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방송에서. 검찰이 그럴 정도의 지금 배짱이나 그게 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검찰이 문정권을 물어 택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딱 기대에 배반치 않고 정확하게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갈등을 위해서 무언가 검찰이 모종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아닌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특히 이 뭐 그 우리들 분행에 대한 부당 대출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그 우리들 병원의 원장과 그 부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검찰이 메스를 들이대는 순간 그 메스의 끝은 당연히 핵심부를 향해 딱 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검찰이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좀 굉장히 기대하기가 원래 힘든 상황이에요. 예, 좀 쓰리 쿠션으로 몇 바퀴 돌 사건을 슬쩍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손을 못 대게 해야지.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근데 어제 이제 한국당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재인 사이 네네. 서창훈가 뭐 그렇죠. 네네. 거기가 토리 게임즈를 했는데 그 사람이 회사 이름도 지가 진 걸 보면 동업자거나 그렇습니다. 회사의 주요 인물이지 고용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근데 거기에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8천만 원을 빌려주고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그 토리 게임즈 소재지를 가니까 다른 뭐 벤처 투자 자문 회사가 있고 거기고 이제 나름 직원도 없더라.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 어떤 일종의 그 장투 같은 데서 정부에서 돈을 받았더라. 이까지는 했죠. 그건 뭐 알려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준 한국 투자, 벤처 투자. 이거는 이 중소기업청 산하, 네. 중소기업부 산하 네. 벤처 이 자금을 모태펀드를 제공하는 네. 공공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형철이라는 사장이 네, 네. 280억을 네. 해주고 네. 그 뒤에 그 대가인지 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됐는데 네. 이 사람의 경력으로 봤을 때 벤처 쪽에는 전문가라도 전체 경제를 아우를 만한 그렇습니다. 경력은 없다. 네. 정부 뭐 산하 네. 공기관 같은 데서 전전해서 사장이나 이런 거 맡았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당이 새롭게 폭로한 거는 거기에 이제 K런 K런 네. 그 K런 벤처스.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구조로 보면 이제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정부는 벤처 사업에 대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모태 펀드라 그러죠.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네. 근데 정부가 그걸 누구를 선정해서 빌려줄 기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중간에 창투나 그렇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걔들한테 돈을 밀어주고. 네. 그러면 걔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벤처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매치 펀드로 빌려주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빌려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너도 얼마 투자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주고 이제 잘 되면 네. 지분을 좀 받아서 네. 대박 나고 만약에 못 되면 네. 돈 날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날려도 좋다는 돈이 이 벤처 모태 그렇습니다.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DJ 때 이 벤처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수다발씩 여러분이 아는 유명 정치인도 조사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불려가서 조사받고 난리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정해서 밀어주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벌렸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지금 K런 벤처스가 고전에 플래너스 투자 자문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토리 게임즈도 해줬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다르게 해서 밑에 벤처 회사를 몇 개 두고 거기다 막 돈을 대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 이런 펀드 돈이 그 암호화폐 네. 거기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네.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실제로 그건 증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이 플래너스 투자 자문과 K런 벤처스의 공동 이 부사장입니까? 네네. 하고 있는 김모가 저기 이 우리들 병원 네. 이상호 원장이 그것도 그룹 흉내를 한때 냈지 네, 않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들이 뭐 뭡니까? 창투 예. 그리고 위노바라는 예. 이 두 회사의 예. 부사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창호를 도와준 그 이 투자 자문사와 벤처 캐피탈 정부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은 벤처 캐피탈에 거기에 이 오너가 이상호의 한마디로 부하였다. 그렇습니다. 과거.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돈을 대준 사람은 그 공인지 그렇습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라는 자리가 비서관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좌관은 수석급이에요. 비서관은 수석 밑에지만은 그리고 거기 말고도 733억을 네. 총 네. 땡겼다. 네. 근데 이제 하나 웃기는 거는 어떻게 조그만한 이런 K런 벤처스가 불알듯 쪽밖에 없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땡길 수 있었냐니까 또 포스코 예. 기술 투자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만드는 일종의 창투 그렇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네. 둘러리를 써서 네. 이쪽은 7억 5천만 내고 네. 거기는 45, 네. 6배를 더 냈는데 네. 운영은 네. 여기가 하고 예. K런 벤처스가 하고 그래서 뭐총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뭐 이제 오늘 이제 곽상도 의원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음. K런 벤처스가 3명, 그러니까 포스코 기술 투자가 2명.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K런 벤처스 의도대로 갈 수가 있는 예. 거죠. 그 다음에 또 투자는 이렇게 K런 벤처스가 한 7억, 그다음에 포스코 기술 투자가 한 40억을 했는데 이제 비용은 이렇게 6배, 7배 차이가 나고 해놓고선 또 수익은 반반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K런 벤처스가 이 정부 공공기관 즉 벤처 펀드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모태 펀드로부터 돈을 받을 그렇습니다. 조건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포스코라고 한국에 유수한 예. 재벌 회사가 예. 정부와 관련이 있는 재벌 회사가 예. 계열사를 시켜서 그래서. 둘러리를 서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뭐라고 컨소시엄입니까? 예. 이런 걸 형성해서 예. 받아오고 실제로는 K런이 재미 보고 예.
그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제 얼핏 뭐 선생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뭐 요즘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회 상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법인 그 상장할 수 없는 법인이나 어떤 세력이 그 상장돼 있는 법인을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 카메룬 다이아몬드 내가 그거 사기라고 했거든. 그런데 거기에 하는 회사가 다 망한 무슨 고기 맞습니다. 식육하는 회사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갖다가 이 우회 상장회가 부터가 그래서 그게 막 몇십 배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나중에 다이아를 찾고 오겠다고 카메룬으로 갔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이아는 없었고 그렇습니다. 상황은 끝나버렸죠. 외교부가 또 확인도 해주고 개망신 당하고 붙들려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메룬 다이아처럼 여기에 지금 포스코가 뭐 누가 시켰겠죠. 권력 냄새가 아주 솔솔 나지요. 그렇습니다. 정상으로 이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자본주의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적 논리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그냥 얼핏 보면은 이게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쨌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기술 투자하는 데가 제가 볼 때 뭐 K1 벤처스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회사거나 또 김모하는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큰 경력이 없으니까 포스코를 끼웠겠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또 뭐 이러저러한 뭐 또 무슨 또 새롭게 출범하는 어떤 벤처 회사를 지존해야 된다는 명분을 또 내세워서 또 해놓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포스코가 끼어 들어감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자산 운용. 그렇습니다. 운용. 그렇게 딱 해놓고 그런 틀을 가져 놓으니까 또 이제 그 국고로 이제 지원되는 모태 펀드에서 또 출자할 수 있는 또 방어막을 하나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수십억 돈을 가진 운용사의 형태를 해야 되는데 K는 혼자서는 죽어도 안 되니까 포스코 기술 투자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가 그렇습니다. 둘이가 공동으로 네. 이렇게 벤처 캐피탈 운용 자금을 우리가 요만큼 기본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떨가줘도 도둑질 해먹거나 날려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쉽게 말하면 벤처 지원 자금 눈먼 돈을 중간에 저거가 안 되니까 포스코를 끼어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압력이나 해유가 있든지 했겠죠. 그래서 그걸 열어서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사이가 있는 데도 사무실로 열어주고 8천만 원 주고 사무실 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돈이 이렇게 큰 돈이 733억이 떨어져서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이제 조사해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당이 733억을 받아서 K런 벤처스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밝혀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포스코 기술 투자가 들어오는데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가?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이 청와대가 문사위 업체 주영철 보좌관 투자 배우서를 부인하고 법적 책임 묻겠다는데 자, 법적 책임을 묻든가 말든가는 알아서 하고 한국당은 고소한다는데 중요한 건 이 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소장님이 이렇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K런 벤처스의 김모 대표라는 분이 우리들 병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그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 그것도 뭐 신한은행, 산업은행 또 그 무슨 그 연대 보증을 해지하고 아마 그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좀 그 금융거래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아마 해보신 분 잘 알겠지만 이 연대 보증 해지라는 거를 은행에서 쉽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딱 핵심적으로 보면 우리들 병원을 딱 중심으로 해서 딱 설명이 되어 있고 다 그러죠.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그러니까 그 우리들 병원에 관련된 그 직접 관련된 분들이 다 문재인 부인, 김정숙 또 특히 문다혜 이게 딱 핵심적인 분들이 다 우리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모태 펀드에서 과연 이 K런 벤처스가 운영하는 이 펀드 운영을 얼마만큼 사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K런 벤처스가 박근혜 정권 때도 돈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 벤처 투자 공시에 나와 있다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산업은행이 1,400억 빌려준 거는 이명박 정부 말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논리라는 거는 다음에
대통령이 될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도 줄을 서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권력은 그 부분까지 통제할 기능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또 권력 일부에서 같이 붙어먹거나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투감은 박근혜 정권 때 있었으니까 나머지 의혹은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또 대한민국의 대표 적폐 아닙니까? 예. 그럼 대표 적폐가 한 일은 다른 일은 다 적폐고 요거 또 K런 벤처스 관련된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이거 좀 선별을 해주셔야죠. 요거는 적폐고 요거는 적폐 아니는 걸 선별을 해주십시오. 예. 청와대에서. 그래서 한국당은 K런 벤처스에 둘러리를 쓴 포스코 기술 투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지금 이건 뭐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아보겠다지만 자 딸도 10월 24일 날 우리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했나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 보험도 안 내가 집에 압류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병원이라는 데가 가만히 보면 딸 사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턱없는 대출 그리고 거기에 실세가 총동원되어서 불을 끌라고 했던 이런 것까지를 보면 우리들 병원은 문재인이라는 이 지금 대통령과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전부 다 등장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자, 슬슬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그 병원의 거풀을 다 벗기고 그 부인 거풀까지 다 벗기면 과연 뭡니까? 경제 공동체입니까? 뭡니까? 라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검찰이 뭐 무혐의다 하고 집회 앞두고 불을 껐는데 또 어제 오후에 터져 나오는 게 또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겁을 줘서 이 대한민국의 부패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정권이 일단 코나 몰리면 겁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다 이렇게 비리가 터져 나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박근혜 전 정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투가하면 박근혜 들미기면서 빠져나갈래요. 좀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저번에 이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눈 중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 근원이 저도 뭐 문재인이 집권 이후에 갑자기 없던 문제 생겼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신한은행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사은행이긴 하지만 또 이 정부나 이런 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반국책 기관인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기술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은행도 산업은행도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아예 뭐 국책은행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제 뭐 포스코나 등등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또 사람을 신고 돈을 빼고 뭐 이런 일들이 적폐라고 지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를 뭐 박근혜 때 뭐 이명박 때 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문제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 정부는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반공적 기관들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지 뭐가 지금 뭐 이명박 때 했다 아니고 뭐 도대체 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뭐 없었던 일을 한 게 아니라 다 그전 대통령들이 하셨던 일들 중에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적폐도 아니고 처벌을 하지 말아야죠. 네, 참 기가 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그 6월 21일 날 집회에서는 이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산업은행의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것도 변명을 하지 그랬어요. 저 이명박 정부에 벌어진 일이지 그렇습니다. 아니다라고 네. 산업은행 대출에 그렇게 말을 하지 왜 그건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니까 이제 뭐 그쪽에서도 또 뭐 터뜨릴까봐 캥기니까 네. 또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실실 뭉개고 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수사권도 없고 야당도 겁이 나서 못 나서고 이런 건에 접근하는 이 보수 진영의 어떤 이 공격과 이런 부분은 굉장히 냉철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도 초장에 이렇게 몇 단계를 걸친 문제를 사이가
뭐 한 300억, 280억을 네. 회사에 받았다. 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네. 그때 아마 누구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이 토리 게임즈 사장이 나서서 네. 우리는 받은 게 뭐 없다. 8억인가 뭐 빌린 것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 무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헤치는 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직접 그렇게 주실 수는 없다. 정부 자금을 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통로라면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이가 그런 돈을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에 있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주영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안 시켜야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상충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청와대가 네. 검증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 보라고 그냥 떳떳하게 들이미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두 경우가 다 뭐 이제 벤처 투자나 이제 창업 투자를 관련된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식으로 그 모태 펀드를 조성받아서 700억이 넘는 펀드를 이게 그 구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 기존에 그 연대 보증이 되어 있던 사람이 그 보증을 또 해지해주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또 그 사람한테 20억을 대출을 해주고, 대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동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받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또 그게 돌아오고 또 그래서 배치가 됐더니 담보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 돈을 또 산업은행이라는 1,400억. 1,400억을 또 대출해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미래 가치, 우리들 병원이나 그 어떤 관계된 그 미래 가치는 도대체 그 이제 2012년에 이 대출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만 7년이 이제 돼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 가치는 좀 현재 도대체 어떻게 실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산해은행이 좀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걸 좀 넘기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답변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병원의 불법 대출이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묻혀졌던 일이고,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 쭉 3개 정권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자유한국당이 진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뭐 왜 6월 21일 날 우리 앵그리 블루가 모여야 되는지도 바로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한 불법 대출이 단순히 뭐 문재인과 무슨 현 집권 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만 보아도 무언가 진짜 이제는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말 떠들어야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국당이 이 문제를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명박 정권에서 문재인 당시 유력 후보 말미에 저는 이명박 쪽에서 문재인을 밀어준 걸로 추정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씨 행보하고 관련해서요. 실제로 MB의 척건이 여러 명이 문재인 캠프로 가고 안철수도 뒤에 MB가 있다 이런 소문이 들었는데 결국 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대선 직전에 이쪽에서 확실하게 문을 도와준다라는 부분으로 이 대출이 행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지금 진위가 상당히 아직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맥락에서 이걸 건드리면 또 MB 쪽에까지 불똥이 튈까봐 한국당도 말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권력끼리에 거대한 야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여기서 의문을 제가 심각하게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그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 중에 이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성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여서 청문회라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특검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맹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요즘 거듭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미국이 곳곳에 가는 데마다 강조합니까? 그렇습니다. 불법한 적.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는 이 문제는 변명도 안 해요.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면 전말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왜 말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갈 때까지 가보는 생각인 건가요? 모르겠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꼬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당은 왜 이걸 물고 넣지 않느냐?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판이 여야로 나누어서 죽고 살고 치고받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프로레슬링처럼 서로 합을 짜서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건드리지 않는 범위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네. 그렇게 공격하는 척 막말하는 척 쇼하고 있는 거냐. 네.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안보를 제일 중요시한다는 정당에서 왜 이런지.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동의를 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말이 틀린 거죠.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 핵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추구하는 한, 그거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날 좌우간 사과나무를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황 스피노자는 한번 사과나무 받고 생각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